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계곡에 자리 잡은 보물 413호 동락당.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제 이연적이 살았던 곳이다. 동락당 안에는 이연적의 수많은 유물과 서책들을 보관해온 전각이 하나 있다. 어서각이다. 이곳에는 인종이 세자 시절에 스승 이연적에게 직접 쓴 편지가 보관돼 있다. 이연적이 안동 부사로 가게 되자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아쉬움을 담아 직접 써서 보낸 것이다. 임금이 내린 귀한 어차를 잘 보관하기 위해 회제 이연적의 아들이 어서각을 세웠다. 그런데 이 어서각 현판 밑에는 내부의 서책을 절대로 반출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다. 경상도 관찰사의 명령이었다. 왜 이런 문구가 이곳에 적혀 있었던 것일까? 회제 선생의 서책을 둘러싸고 누가 보관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 이 회제의 옥산파 후손들이 오로지 이 어서각을 통해서 회제의 유적 서책들을 보관한다. 이런 것을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한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누구든 심지어 후손이라도 서책을 함부로 내갈 수 없게 어서각을 꼭꼭 닫아야 했던 까닭. 거기엔 조선시대 서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회제 이연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습니다. 이 일을 중시한 주리론을 최초로 주창하며 이를 퇴계 이황에게 전한 인물이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그의 대를 이은 양자였고 또 한 사람은 회제의 친아들이었지만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서자였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은 양반이었으되 또한 동시에 양반이 될 수 없었던 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2010 종가 포럼. 우리나라 전통의 종가 문화를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자 마련된 행사다. 종손, 종부와 유림단체, 다문화 가족 및 외국 유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오늘날까지 동락당을 지키고 있는 이해철 씨도 함께했다. 그가 18대째 이어온 여주이시 옥산파 종가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 이걸 좀 본체 다른 가문들과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참 그 당시에 조선 왕조 시대 때의 어떤 차대 상각 금지법이라 하는 그런 법례를 그런 제도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그 선조들은 상당하게 지금까지 500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었고, 회제 이연적은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황과 함께 동방오현, 즉 조선시대 5명의 뛰어난 희연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중종 9년에 문과에 급제해 의정부 우찬성에까지 올랐지만 노모 봉양이나 병 등을 이유로 사양하고 학문에 힘을 쏟았다. 고봉 기대승이 지은 신도비에는 이연적이 관직에 나아가고 을사사화와 그 여파로 발생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유배를 간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의 서자 이전인의 사연도 적혀 있다. 조선 후기까지 영남살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옥산서원.
이곳에는 회제 이연적이 배향돼 있다. 옥산 서원에는 이연적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보관돼 있는데 그중 그의 아들 이전인의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 이전인은 아버지가 평안도 강계로 유배를 가게 되자 그 곁에서 7년간 아버지를 모셨고 끝내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예를 갖추어 시신을 경주까지 운구해왔다.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때 운구에 쓰였던 대나무가 남아있는 것이다. 뭐 보물이죠. 지금 말하자면 가문으로 봐서도 그때 세월에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한 그 보배죠. 이전이는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었지만 서자였기에 아버지의 대를 잊지 못했다. 대신 이연적의 오촌 조카 응인이 양자로서 대를 이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회제의 후손 중 이전인 계열을 옥산파라하고 이응인의 후손들은 양동파라 일컫는다. 회제의 종가인 무첨당은 이응인의 아들 이의윤의 호를 딴 이름이다. 고려시대 때는 혈통의 개념이 강했고 조선 역사가 내려오면서 종통의 개념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통의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 임난 이후에 성리학의 질서가 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종통의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제 집의 할배는 그 성리학자로서 일생을 사신 분이고 또 성리학자로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세상 속에서 펼쳐보시는 의지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셨기에 그 사손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맞이하시는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회제 이연적의 두 아들 전인과 응인. 친아들이 있어도 양자를 들여 적자로 삼는 것은 이 시기 양반 가문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당시 적자와 서자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연적의 정실부인 박 씨가 서자인 이전인에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준 문서가 남아있다. 이것은 이전인이 아버지 이연적의 유배 시절 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신 것은 물론이고 엄동설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온 일에 감동해 상을 내린 것이다. 정모가 서자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것은 드문 경우다. 이만큼 이전인은 이연적 부부에게 각별한 아들이었다. 박 씨의 재산 별급은 양자 이응인도 동의한 일이었다. 적자와 서자 사이 역할이 달랐을 뿐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이다. 16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적과 서는 차별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차별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 문서에서도 서로 간에 어머니가 정으로서 이 전인에게 분재를 했고 거기에 어떤 그 정인으로서 응인이 이렇게 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적서 문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조선 후기 또는 일제시대의 관념이고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양자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적첩구무자, 즉 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릴 수 있었다. 유교적 질서가 확고해지면서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들여 적자를 삼는 경우가 흔해졌다. 예조가 편찬한 수양승적 일기에는 첩의 자식으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된 사례와 서자가 있지만 양자로 적통을 이은